다음은 제가 준비한 추가 케이스입니다. ESRB로 투석하시는 분으로 식사 시에 심한 식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시행한 위 내시경에서 이소파구스 진입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였습니다. 봤을 때 화이트 카펫이 깔려있는 듯한 모습으로 플라크가 굉장히 두껍게 식도 점막을 덮고 있었으며 루미날 내로잉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에소파구스에 걸친 심한 그 식도 칸디다증의 소견으로 그 삼킴 시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던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요. 조직 검사에서도 칸디다 이소파자이티스로 확인이 되는 환자입니다. 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플루코나졸 복용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투석하시는 분으로 레날 도징해서 복용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시경 소견을 나누는 다음은 이제 그 칸디다 에소파제티스의 내시경 소견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는 코드시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본 환자의 경우는 D를 넘어서 더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찾아보니 E와 F까지도 코드시 스케일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 E, F도 있나요? 예. 전 D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본 환자는 D보다도 E에 좀 더 가까워 보였기 때문에 저는 코드시 스코어, 코드시 그레이딩으로 E 그레이드를 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시경 검사할 때 D나 E처럼 심하고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 투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일단 조직 검사하고 보내셨나요? 아니면 내시경실에서 바로 투약을 시작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그 증상을 많이 호소하셨기 때문에 외래 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버거워서 그래서 저는 바로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내시경실에서 처방했습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처방하셨습니까? 플루코나졸 그 50mg짜리 두 캡슐로 해서 그 환자분 투석하고 나서 복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였고 그렇게 퇴원하였습니다. 하루 100ml 도수로 다음 외래 올 때까지 투약을 하였고 환자 증상은 그 이후에 좋아졌다고 하던가요? 네, 사실 제 외래 환자는 아니었고요. 다른 선생님 외래 환자였는데요. 그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 환자분이 8일 날 내원을 하였을 때 증상은 많이 호전을 보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방을 하고 그 처방을 했다라고 내시경 결과지에 쓰셨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무슨 다른 조처를 하셨습니까? 저는 내시경 결과지에다가 그 처방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는 환자가 아니니까 뭔가 투약을 하거나 뭔가 조처를 했을 때는 내시경 결과지에 쓰는 거 더하기 우리가 원내 메일로 누구누구 환자 내시경 검사했는데 이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짧게 주치의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커뮤니케이션, 환자 관리상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IV 검사는 했었나요? 그 환자가? 그 예전에 그 바이럴 마커에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결과를 봤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헤모다이얼시스를 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가끔씩 바이럴 마커 검사는 하기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퓨전 병력이 있는지도 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환자의 HIV 최근에 검사한 게 없으면 해봐야 되겠으나 헤모다이얼리시스 그 자체가 면역 억제 환자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심한 캔디다가 올 수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환자 중에서는 토탈 게스트렉토미 하셨던 환자도 HIV가 아닌데 이렇게 심한 캔디다 에소파자이티스로 투약했던 경우가 있고요. 여러 번 반복되더라고요. 재발하기 좋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증례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증례 부탁합니다. 네. 화이트 디스컬러레이션과 약간의 하이퍼레미아를 동반하는 비교적 플랫한 2.5cm 크기의 미코잘 레전이 관찰됩니다. EGC 타입 2B의 병소이며 바이옵시 결과는 튜블라 아데노칼시노마 폴리디프런시에이티드를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하신 증례시군요. 이건 사실 제가 발견한 증례는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증례는 아닌데요. 근데 그 수술 후에 팔로우하는 환자에서 이전에 그 내시경 소견을 봤을 때 이런 소견이 예. 보여서 제가 과연 내시경 중에 이런 병소를 잘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EGC2B는 진단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넣다 뺐다 천천히 보면서 뚜렷하게 포칼한 디스칼러레이션 리전이 있을 때는 감별도 잘 안 돼요. 이게 예를 들면 말트림프마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검사 한두 점 해가지고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경미한 투비는 발견한 사람이 잘한 거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증례를 누군가가 잘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죠. 네, 다음 증례 부탁합니다. 다음은 프록시말 안트럼 GC 안테리어 월사이드의 융기형과 함몰형 병소가 혼재하는 2.5cm 크기의 점막병변이 관찰이 됩니다. 표면은 uneven nodularity를 보이고 불규칙한 화이트 디스컬러레이션도 동반합니다. EGC 타입 2A, 2C 병변으로 조직 검사 결과 튜블러 아데노칼시노마 폴리 디퍼런시에이티드 with 시그널 링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기 환자도 수술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나 폴리 디퍼런시에이티드 아데노칼시노마는 헬리코박터 양성 환자에서도 그렇고 헬리코박터 음성 환자에서도 그렇고 게스트릭 바디아 엔트룸의 경계부, 즉 프락시말 엔트룸 또는 로바디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쪽 부위가 호발 부위거든요. 엄밀히는 호발 부위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가 제일 관찰이 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시경 해보면 위치하부 전벽, 프락시말 엔트룸 전벽은 제일 잘 보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발견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곳에서 호발하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진 않으나 여하튼 데이터는 로바디, 프락시말 엔트룸, 대만 전벽 이쪽 부위가 헬리코박터 양성 환자에서도 그렇고 헬리코박터 음성 환자에서도 그렇고 poorly differentiated 아데노칼시노마나 시그널 링셀 칼시노마 조기위암 형태 이게 많이 발견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견우진 선생님 오늘 증례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 없었습니까? 저는 사실 DLBCL 병변과 그 보먼 타입 2 병변과의 그 유관성 소견으로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는 제가 보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만약에 제가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하다가 그 병변을 맞닥뜨리면 사실 뭐 솔리터리 레전의 경우에는 그게 뭔지는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시던스는 보만 타입 2가 보만 타입 2 유사 림포마에 비해서 20배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만 타입 2라고 쓰고 조직 검사에서 림포마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해도 되거든요. 따라서
일단 발견이 중요하지. 발견 이후에 세부 타입의 진단을 붙이는 거의 정확성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